자, 수1 첫 단원에 있는 지수에 대한 지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 첫 번째로는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거듭제곱근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혹시 거듭제곱이라는 그 용어를 까먹었을까봐, 거듭제곱이라는 용어를 까먹었을까봐 간단하게 복습을 해주면, 우리가 a를 n번 곱한다. 요거를 우리는 a의 n제곱 이라고 얘기하기로 했고, 요거를 기호로,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a의 n승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으면서, 이때 거듭제곱은 뭐냐면 그냥 뭐 n이 1일 때 뭐 a의 1승, a의 2승, a의 3승 다 그냥 a의 n승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하기로 했고요. 여기서 우리는 a의 n승이라는 수학적 기호에서 이 a를 거듭제곱의 밉, 이 n을 지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웠어. 지수 법칙이라고 하지. a, b가 실수일 때, 그리고 m이랑 n이 자연수일 때, 이 지수 법칙은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특히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m이랑 n이 자연수일 때만 성립한다. 여기서 그렇다고 a가 0이거나 b가 0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첫 번째,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이다. 두 번째, a의 m승의 n승은 a의 m 곱하기 n승이다. 세 번째, a의, 이렇게 쓸게요, b분의 a의 n승은 b의 n승분의 a의 n승이다. 네 번째, a, b의 전체의 n승은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이다. 다섯 번째,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의 m 빼기 n승이다. 어떨 때? m이 n보다 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1이다. m은 n이랑 똑같을 때. 세 번째는 a의 n승 빼기 m승 분의 1이다. 언때 m이 n보다 작을 때. 이런 식의 거듭제곱과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걸 중학교 때 배웠고요. 이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 증명은 생략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자, 요 개념을 가지고 거듭제곱근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 얘기는 중요해. 자, 거듭제곱근이 뭐냐면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어떤 방정식 x의 n승은 a의, 이 방정식에 해가 있겠죠. 해 혹은 근이라고 할게요. 근이 있을 텐데, 요거의 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르기로 했냐면 x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다시 x의 n승은 a, 즉 좀 우리말로 풀어 얘기하면 어떤 수를 n번 제곱했을 때 a가 될 때, 다시 어떤 수를 n번 제곱해서 a가 된다면 그 x를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고, 여기서 n이 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그냥 a의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시 정리하면 A에 n제곱근이란 표현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즉 어떤 방정식 x의 n승은 a다 라는 놈의 근이다 라고 얘기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즉 무슨 소리냐면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는 건 3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수가 있냐, 그걸 찾을 수 있냐, 요 얘긴데 쉽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지? 우리는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를 수식으로 풀어주자면 그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는 걸 우리가 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지 만약에 모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수 x가 있는데 이 x를 3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 수상에서 배웠죠. 이런 식으로 넘겨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뭐 요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쓴다고 칠게요. 근의 공식을 쓴다고 치면 x는 뭐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얘를 정리해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라는 허근이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2라는 실근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때 요 세 근 전부 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세 개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얘는 좀 어색하지 않나? 여기 허근은 조금 어색하죠. 왜? 우리가 허근을 다루는 거는 그 수학상에서 복소수 파트 빼고는 허근을 잘 다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수학 1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듭제곱근은 우리가 허근도 있고 실근도 있지만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 다루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수인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과연 우리가 거듭제곱근은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실수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되면은 실수가 되고 그건 몇 개일까 뭐 이런 식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건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수인 거듭제곱근. 자, 요거는 이제 좀 결론부터 얘기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쨌든 실수인 거듭제곱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이 거듭제곱근의 정의로 넘어오면은 x의 n승은 a가 되는 요의 방정식의 근을 조사한다는 거잖아.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냥 근이 아니라 무슨 근? 실근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실근. 근데 우리가 수학 상이나 수학 하에서도 조금 몇 번 해봤던, 솔직히 말하면 많이 썼던 개념이죠. 어떤 방정식의 실근을 조사할 때 가장 좋았던 건 뭐죠? 그래프 그리는 거지.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x의 n승을 그리라고 하면은 n이 몇인지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조금 달라지죠. 한번 n은 1이라고 쳐볼게. n은 1이라고 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요. 뭐 x니까 y는 x 이런 식으로. 이건 잘 알고 있잖아. 그지? 해봐. n은 2라고 쳐볼게. n은 2라고 치면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x의 제곱이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x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y는 x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여기부터는 안 배웠는데 한번 우리가 저번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나한테 수업 배웠던 애들은, 수업 들었던 애들은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추론할 때 막 점을 찍어가면서 추론했는데, n은 3일 때 y는 x 세제곱을 추론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찍힐 거냐면 점들이 이런 식으로 찍혀요. 그래서 이게 y는 x의 3승이 되고 n은 4, n은 4일 때 y는 x의 4승의 그래프를 좀 추론해보면 점을 막 찍었을 때 y는 x 제곱 마냥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누가 더 뚱뚱하냐 이 정도죠. 뚱뚱하다라는 표현은 수학적이지 않지만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뚱뚱하다 이런 표현을 쓸게요. 자, 그러면 눈치를 좀 챘으면 n이 5가 된다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n은 6이 된다면 똑같이 x의 제곱처럼 하지만 조금 더 뚱뚱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게 몇 번 더 하다 보면 반복이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n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 모양이랑 n이 짝수일 때 모양이 서로 다르면서 각각 그릴 길이는 공통적인 개형을 띠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x의 n승은 a다 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조사할 때는 어떤 게 자연스럽다? n을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한번 얘를 그렸으니까 얘도 그려볼게요. 뭐 y는 a는 그리기 쉽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기로 했잖아. 근데 가만 보면은 n이 홀수일 때는 내가 a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교점이 몇 개 나오냐면 1개 나와요. 그지? 교점은 곧 실근이니까 교점이 1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조건 전부 다 a의 부호에 관계없이 1개 나온다. 어떨 때? n이 홀수일 때는. 그죠? 근데 이와 다르게 n이 짝수일 때는 a 값이 양수이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조금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가 양수라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그려져서 2개가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그들은 각각 부호만 다르지 값은 똑같겠죠. 왜냐면은 우리 이차함수는 이런 축의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n이 짝수일 때, 즉 지수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야 되고요. 여기 a라는 수가 양수 아니면 0 아니면 음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다. 자, 그럼 따져볼게. 만약에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무조건 교점이 몇 개냐면 2개예요. 따라서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실근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했어요. 여기서 내가 잠깐 쓰질 않았는데 x는 a의 n 제곱근이라고 하고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n 루트 a라고 쓰고, 요건 어떻게 읽냐면 n 제곱근 a라고 읽습니다. n 제곱근 a라고 읽고, 괜찮죠? n 제곱근 a라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n 제곱근 a라는 건 어떨 때만 실수일 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실수일 때만.
실수일 때 가능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일 때 가능한 표현이고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n이 양수일 때는 실수가 실근이죠. 실근의 개수가 2개 나오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다. 이렇게 다시 n 루트 a가 아니라 n 제곱근 a다. 이렇게 씁니다. 됐죠? a가 0이면 그래프에서 교점이 접하면서 하나로 나오죠. 하나로 나오니까 실근의 개수는 1개가 되고 x는 뭐 0이겠죠. 당연히 0이 되고 자 a가 음수라면은 교점은 나오지 않고요. 즉 빵개가 됩니다. 즉 실근의 개수는 실근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떨 때? n이 짝수면서 a가 음수일 때. 괜찮죠? 자,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한 개. 따라서 얘는 x는 0일 테고요. 얘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하겠죠. a의 n제곱근 다시 n제곱근 a 얘도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어?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그래프적인 해석 n이 홀수일 때 이런 식으로 그리구나가 아니라 이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표에 있는 내용. 무슨 소리야?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실근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게 중요한 거지 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서 해석하는구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 표의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괜찮죠? 자, 따라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건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범위? 수 전체 범위에서 찾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개 a의 n제곱근은 n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얘를 쓸 때 실수로 표현을 만약에 실수인 것 그 중에서도 실수인 것만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n제곱근 a라고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실수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괜찮죠?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요 표현은요. 요 표현 n제곱근이라는 표현은 실수인 거듭제곱근에서만 표현하는 기호로 요걸 썼다는 것 자체가 얘가 실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됐죠? 가끔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조금 물음이 이상한 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따져보면은 뭐 n 제곱근 a가 실수가 되기 위한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실수예요. 실수일 때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표현이 가끔 참고서나 문제집에서 등장하는데 그냥 알아서 센스 있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거는 그 문제집이 살짝 조금 표현이 잘못된 거고 이러한 표현은 실수일 때만 표현을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성질.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중학교 때 제곱근의 성질 배웠죠. 제곱근의 성질. 이 제곱근의 성질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근의 성질과 똑같다, 같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당연히 조건은 필요한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m과 n이 2 이상의 정수라면 첫 번째 n 제곱근 a 곱하기 n 제곱근 b는 n 제곱근
a 곱하기 b다. 뭐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다. 요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은 생략할게요. 요 정도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증명을 생략하고, 두 번째 n 제곱근 b분의 n 제곱근 a는 n 제곱근 b분의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명 생략. 자, 세 번째는 n 제곱근 a의 전체 m승은 n 제곱근 a의 m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번째는 m 제곱근 n 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그때는 이중근호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를 배우고 나면 그냥 m 제곱근의 n 제곱근 a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m 곱하기 n 제곱근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냥 요 정도만 제곱근의 성질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복잡한 제곱근의 계산은 다 뭘로 바꾼다? 그 지수 법칙의 확장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 뒤에 얘기가 나올 건데, 어차피 복잡한 제곱근의 계산은 전부 다 확장된 지수 법칙을 가지고 지수가 유리수일 때 아니면 뭐 실수일 때,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곱근의 성질은 이 정도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